해리포터 시리즈의 영화화가 확정되자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배우 캐스팅이었습니다. 초절정 인기 소설을 실사화로 옮긴다는 것부터가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주인공들이 성인이 아닌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캐스팅의 큰 난관으로 작용했죠. 원작자인 J.K. 롤링은 전 출연진이 영국 배우들로만 캐스팅되기를 원했는데 무려 1년이 넘도록 영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수천 명의 아이들을 만나봤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칠 대로 지친 캐스팅 디렉터는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죠. 이제 마지막 수단은 영국인을 캐스팅하는 걸 포기하고 미국에서 배우를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시기 멈춰! 이들은 엠마 왓슨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했던 제작사는 초등학교들을 순회하며 대규모 오디션을 펼쳤는데 여기에는 당시 9살이던 엠마 왓슨도 있었죠. 선별 과정은 까다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오디션만 무려 5개가 넘는 단계로 이루어졌죠. 먼저 원작 소설의 한 페이지를 연기했어야 했고 이것이 통과되면 호그와트에 처음 도착했을 때 신기해하는 장면을 연기해보라며 대본 없는 즉흥 연기를 시켰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관문들을 9살의 엠마 왓슨은 하나하나씩 의기양양하게 통과해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긴장하지 않고 여유가 느껴지는 당당한 태도가 딱 제작진들이 원하는 이미지였다고 합니다. 결국 엠마 왓슨은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이때의 비결이 뭐냐고 묻자 아버지가 수천 명이나 이 역할에 오디션을 볼 텐데 큰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말을 듣고는 통과하려고 절박하게 애쓰기보단 그저 오디션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엠마 왓슨이 캐스팅되자 의도치 않게 원작의 설정과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외모였죠. 원작의 헤르미온느는 크고 돌출된 앞니에다가 수치 많은 부스스한 머리를 한 공북벌레 이미지였습니다. 전통적인 미녀상과는 거리가 있는 외모였죠. 처음에는 이런 원작의 설정 그대로 분장을 통해 엠마 왓슨에게 적용해봤는데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못생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수치 많은 붕붕 뜬 머리는 작은 얼굴과 잘 어울렸고 이 캐릭터의 외모 콤플렉스를 알 수 있는 크고 돌출된 앞니는 오히려 웃을 때 귀여움을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은 헤르미온느의 엠마 왓슨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엠마 왓슨에 맞게 캐릭터의 설정을 다소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때까지 소설로만 헤르미온느의 이미지를 상상하던 독자들은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처음 엠마 왓슨의 모습을 보고는 상상과 달라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모태 미녀인 엠마 왓슨의 눈부신 미모는 빛을 발했고 그러다 보니 원작에서는 초절정 미녀라고 언급되는 캐릭터들보다 오히려 그저 그런 외모로 묘사되는 헤르미온느가 대표 미녀들 뺨을 치는 수준이었죠. 원래 소설 속에서는 잘난 척의 여성성 없는 캐릭터로 그렇게까지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엠마 왓슨 덕분에 1편의 개봉 이후 인기가 수직 상승하게 되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엠마 왓슨의 당찬 성격 역시 역으로 이 캐릭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로 인해 원작에서는 해리나 론이 활약했던 파트를 영화에서는 헤르미온느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각색되기도 했죠.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 지하금고를 탈출하는 이 장면은 소설에서는 해리가 먼저 용에 올라타 헤르미온느를 끌고 가다시피 하지만 영화에서는 헤르미온느가 먼저 묘한이 있다며 당차게 달려나가 용 위로 펄쩍 올라탑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고 있는 해리와 론에게 어서 타라며 외치죠. 그리고 말포이를 주저앉히는 이 장면 원래는 뺨을 때리기로 되어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말포이 역할의 톰 펠튼은 뺨 정도는 괜찮다며 실제로 때려도 된다고 말했는데 엠마 왓슨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얼굴을 때리냐며 풀파워 펀치를 날렸습니다. 이 리얼하게 짝이 없는 맞는 표정은 그렇게 해서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훗날한 인터뷰에서 이때 왜 진짜로 주먹을 날렸냐는 질문에 몰입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손바닥 대신 주먹이 나갔다고 말했습니다. 얼굴 앞에서 멈추려고 했던 것이 그대로 직격을 해버려 자신도 순간 당황했다고 말했죠. 톰 펠튼과는 여러모로 촬영장에서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한때는 그에게 짝사랑의 감정도 느꼈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스케이트보드 타는 모습을 보고 반했다며 말이죠.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스케줄표를 보러 가 톰 펠튼이 오는 날인지부터 확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엠마 왓슨은 제대로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서 엄격한 연애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10대들이 사귀다 헤어졌을 경우 촬영에 미칠 감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만들어 놓은 조항이었습니다. 톰 펠튼은 3살이나 어렸던 엠마 왓슨을 마냥 귀엽게만 생각했었는데 하루는 동료 배우들이 엠마 왓슨이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다 하는 말을 하자 그저 귀여운 막내 여동생스럽다 하는 말을 해 이를 전해들은 엠마 왓슨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무려 10년간 이어진 해리포터 시리즈는 2011년 8번째 영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관객들은 장장 10년에 걸쳐 한 꼬마가 숙녀가 되기까지의 성장기를 스크린 속 모습을 통해 목격할 수 있었죠. 엠마 왓슨이 연기한 헤르미온느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해리포터 20주년을 맞이한 캐릭터 인기 투표에서 주인공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합니다. 저희 영상에 쓰인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은 돈을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제작비 감당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노드 VPN에게 감사한 스폰서를 받게 되어 여러분께 짧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혹시 VPN이라는 걸 처음 들어보셨다면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국가 제한이 걸려있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어플입니다. 이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가 활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예를 들어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노드 VPN을 이용하면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접속 국가를 바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다른 나라 서버의 넷플릭스 컨텐츠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국내에서는 가입 불가능한 디즈니 플러스, 훌루 등 명작들이 즐비한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이용할 수 있죠. 노드 VPN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탁월합니다. 혹시 모르는 번호로부터 스팸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드 VPN은 클릭 한 번으로 IP 주소를 바꿔주고 인터넷 활동을 암호화해주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나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줍니다. 국내에서 접속 불가능한 모든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직구, 해외 게임 서버 이용 등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저희 추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무려 73% 할인된 가격인 한 달에 3,5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치김밥 한 줄의 가격으로 최대 6개의 기기까지 이용 가능하며 저희 달빛 부부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4개월의 추가 무료 이용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30일 내 환불 보증을 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한 달 동안 써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시고 제작비로 끙끙 앓던 저희에겐 정말 감사한 스폰서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리포터의 마지막 촬영날은 눈물바다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10년간 살아온 제2의 자신을 놓아줘야 하는 시점이었죠. 엠마 왓슨은 이때를 회상하며 마치 함께 자란 자매와 헤어지는 것 같아 슬펐다. 앞으로 어떤 배역을 맡더라도 이 정도로 사랑하게 될 캐릭터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특히 루퍼트 그린트가 가장 많이 울었다고 하는데 다니엘 레드클리프는 울음을 꾹 참으려 했지만 지난 10년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던 루퍼트가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루퍼트와 엠마 왓슨은 마지막 날 소소한 이벤트를 열었는데 루퍼트 개인 소유의 아이스크림 트럭을 불러 둘이서 스태프들에게 마지막 선물이라며 아이스크림을 퍼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을 내린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화계의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편이 개봉되었을 당시 역대 영화 역사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시리즈 1위를 달성하기도 했죠. 1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마블 시리즈와 스타워즈 시리즈에 밀려 3위가 되었지만 소설 원작인 시리즈 중에서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헤르미온느라는 분신과도 같은 캐릭터를 떠나보내자 엠마 왓슨에겐 아쉬움 못지않게 일종의 해방감도 찾아왔습니다. 일단 외모에 관련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헤르미온느의 일관된 이미지를 고수해야 했기 때문에 염색은 물론 헤어스타일조차 바꿀 수 없었죠. 처음으로 마음껏 머리를 만질 수 있었던 엠마 왓슨은 주저없이 파격적인 헤어스타일에 도전했습니다. 해리포터 마지막 편의 시사회 때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나타나 모두를 놀라게 했죠. 이 헤어스타일은 1960년대 영화 내 멋대로 해라의 주연 배우인 진 시버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짧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처음 출연한 영화는 하이틴 성장 영화 월플라워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외톨이로 지내온 한 학생이 치유되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엠마 왓슨은 여기서 자유분방하고 털털한 성격의 여고생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상처가 있지만 먼저 주인공에게 친구가 되자며 손을 내미는 역할이었죠. 헤르미온느 때와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어필했습니다. 이 영화는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카세트 테이프에 노래를 녹음해서 주고받는 장면이 있는 등 그 시절의 향수가 물씬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8, 90년대 학창시절을 그리워하는 서양권 성인들과 주인공과 같은 나이대의 10대 청소년들 이렇게 두 부류의 관객들에게 꽤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엠마 왓슨은 해리포터의 촬영으로 인해 학창시절 평범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지 못한 것이 늘 아쉬웠었는데 영화에서나마 다시 고등학생 역할을 할 수 있어 행복했었다고 합니다. 엠마 왓슨의 고등학생 연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블링링이라는 영화에서 다시 한번 고등학생을 연기했죠. 이 영화는 10대 청소년들이 할리우드 톱스타들의 집을 털고 다녔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엠마 왓슨은 허영심 가득한 밉상 여고생을 연기했죠. 영화 자체는 처참한 평가를 받았지만 악동을 연기한 엠마 왓슨의 신선한 변신만큼은 여러 매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똑똑이 역할만 10년을 했던 엠마 왓슨이 뇌 없는 역할도 잘할 줄 몰랐다는 평가가 특히 인상적이었죠. 또 미국 고등학생을 연기하며 미국식 발음을 소화한 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엠마 왓슨은 헤르미온느의 후광을 탈피하고 성인 연기자로 인정받기 위해 최대한 헤르미온느와 접점이 없을 만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그녀를 주연으로 원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나름 활약을 펼쳤던 월플라워와 블링링 역시 조연일 뿐이었죠. 어렵사리 배역을 따내 This is the End라는 코미디 영화에 출연해 생애 처음으로 욕하는 장면까지 연기했지만 그조차도 짧은 배역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엠마 왓슨은 맥컬리 컬킨, 할리 조엘 오스먼트처럼 성인 배우로 도약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아역의 저주에 시달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엠마 왓슨은 그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한 영화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카데미 5개 부분에 후보로 오른 화제의 영화 블랙스완의 감독인 데런 에로노프스키였죠. 이 영화는 노아의 방주를 배경으로 한 노아라는 영화였습니다. 러셀 크로우 주연에 안소니 홉킨스가 조연을 맡은 초호화 캐스팅 영화였습니다. 엠마 왓슨은 여기서 갓난아이를 둔 어머니 역할을 맡으며 또 한 번 연기 변신을 꾀했죠. 제작비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영화인데 6개월에 걸쳐 완공한 거대 세트장은 역대 뉴욕에서 가장 큰 영화 세트
크레디트장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영화는 망했습니다. 뭐요? 화려한 연출과 영상미는 꽤 호평을 받았으나 2시간 20분이나 되는 긴 러닝타임을 채우기에는 지루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엠마 왓슨은 이제껏 촬영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영화로 주저없이 노아를 꼽았습니다. 특히 체력적으로 엄청난 한계를 요구했죠. 감독은 환경 친화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이니만큼 우리가 먼저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촬영장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비롯한 모든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배우들은 쉬는 시간과 식사 시간 때만 물을 마실 수 있었죠. 한여름에 진행된 땡볕 무더위 촬영으로 인해 엠마 왓슨은 시도 때도 없이 탈수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엠마 왓슨의 촬영 분량은 날씨와 배경 때문에 오전 4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 체력적으로 점점 지쳐만 갔죠. 하루는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자 오늘은 더 이상 촬영을 못할 것 같다고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감독은 그럼 그 아픈 상태를 이번 연기에 활용해보자며 그대로 촬영을 이어갔죠. 서럽게 울며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눈물 연기는 그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엠마 왓슨이 본격적으로 연구를 많이 한 영화이기도 한데 자연 출산하는 장면을 리얼하게 연기해보고 싶다며 매일 밤 늦게까지 출산 영상들을 찾아보며 신음소리와 표정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당시 엠마 왓슨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이 되어 룸메이트가 집에 왔는데 신음소리를 내며 출산 연기를 하고 있다가 눈이 마주쳐 서로 민망했었다고 합니다. 노아를 통해 성인 연기자로서 가능성을 보여준 엠마 왓슨에게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영화사들은 하나둘씩 주연 자리를 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월트 디즈니도 있었죠.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에 실사판 영화에서 신데렐라 역할을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엠마 왓슨은 첫 주연작이자 디즈니 영화에 출연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수동적이고 구시대적인 캐릭터라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는다며 말이죠. 이 배역을 거절하고 선택한 영화는 참으로 엠마 왓슨다웠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 바탕의 스릴러 콜로니아였습니다. 사이비 종교단체에 끌려간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살벌하기 짝이 없는 소굴로 직접 잠입해 들어가는 역할이었죠. 그야말로 신데렐라와는 180도 대조되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엠마 왓슨의 연기 도전은 또 한편의 스릴러 영화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니콜 키드먼 주연의 디아더스의 감독이자 톰 크루즈 주연의 바닐라 스카이의 원작자이기도 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의 신작이었습니다. 바로 에다노크와 공동 주연을 맡은 리그레션이라는 영화였죠. 여기서 엠마 왓슨은 범죄에 연루된 아버지를 고발하는 17살 소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디즈니의 신데렐라라는 안정적인 배역을 포기하고 콜로니아와 리그레션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입체적인 캐릭터 연기에 도전한 엠마 왓슨은 망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처참한 흥행 실패를 기록한 데다가 대중과 평론가들에게 외면을 당했죠. 반면 주연을 거절했던 신데렐라는 제작비의 5배를 넘게 벌어들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비록 모험적인 배역에 도전했던 것은 쓰라린 기억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디즈니는 엠마 왓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유명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주연 자리를 제의했죠. 바로 디즈니 애니메이션 역사상 불후의 명작 미녀와 야수였습니다. 엠마 왓슨은 이 제의를 받고는 어렸을 때 비디오가 닳도록 봤을 정도로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며 성공한 덕후가 된 듯한 설레는 마음으로 배역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동화적 캐릭터들의 인상적인 실사화와 시대적 배경을 잘 담아낸 영상미로 호평을 받았고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던 명곡들에 걸맞은 뮤지컬 연출로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엠마 왓슨 역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직접 연기하며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죠. 이 영화는 글로벌 대흥행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뮤지컬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9년 동안이나 고수하고 있던 맘마미아를 넘어서며 역대 뮤지컬 영화 중 최고 수익을 달성했죠. 우리나라에서도 무려 5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참 많은 영화였는데 특히 이 무도회장 장면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천장에 수많은 샹들리에와 촛불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연출한 장면이 특히 호평을 받았죠. 엄청난 연기력이 필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엠마 왓슨이 입은 이 노란색 드레스도 화제가 되었는데 애니메이션의 복장을 엠마 왓슨스럽게 잘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녀와 야수를 촬영하던 시기 엠마 왓슨은 또 한편의 뮤지컬 영화에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바로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라라랜드였죠. 이 영화의 주연 제의를 받았을 때 엠마 왓슨은 런던에서 미녀와 야수의 촬영을 앞두고 있었는데 노래, 춤, 승마 등 다양한 분야의 레슨을 매일같이 받고 있던 시기라 LA를 오가며 테스트를 받을 수 없어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결국 엠마 스톤을 주연으로 해서 개봉되었고 글로벌 대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엠마 스톤은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죠. 이름마저 똑같은 엠마 스톤과의 인연은 라라랜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작 작은 아씨들에서도 이 둘의 운명이 엇갈렸죠. 엠마 왓슨이 맡은 이 캐릭터는 원래 엠마 스톤이 맡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다른 개봉작의 홍보 일정이 지연되면서 결국 촬영 스케줄을 맞출 수 없었죠. 이에 대타로 투입되었던 것이 바로 엠마 왓슨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1800년대에 쓰여진 원작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으로 100년이 넘는
넘는 세월 동안 7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진 고전 명작입니다. 현대에 와서 가장 유명한 영화는 위노나 라이더, 크리스찬 베일, 커스틴 던스트가 나온 1994년작이죠. 흥행도 성공한 데다가 작품성도 인정받았던 이 1994년작과 비교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작 작은 아씨들은 엠마 왓슨을 비롯해 시얼샤 로넌, 플로렌스 퓨, 티모시 샬라메 등 젊은 신예들을 내세웠죠. 이 영화는 150년이나 된 오래된 소설을 세련되게 잘 각색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후보에까지 올랐으나 우리나라의 기생충에 밀려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엠마 왓슨은 2019년 작은 아씨들 이후 2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은 아씨들의 개봉 직후 사업가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데다가 2020년에는 SNS 활동도 중단해 세간에는 결혼설과 은퇴설이 돌기도 했죠. 대략 1년이 지난 시점에 엠마 왓슨은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하며 이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건 그저 조용히 코시국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며 복귀 신호를 알렸죠. 오늘도 15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광고도 할 수 있어서 더욱 힘내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